취하, 청구의 포기일락, 소송상화에 이런 지금 그 소송 종료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서. 근데 소취하는 기판력이라는 개념이 나올 장면이 아니잖아. 소를 취하면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근데 그게 뭐가 문제 있다라고 따질 때 뭐 재심 이런 걸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게 없잖아. 판결의 효력처럼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뭔가 아니다라고 하려는 뭐 이런 상황에서 판결 같은 경우는 최후적으로 뭐 재심에 의해서 취소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소송행위에 있어서의 이런 거는 소취하라는 소송행위로 봤을 때 이해하기를 할 수 있지만 소취하 자체를 뭐 재심 뭐 이런 거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결부될 수는 없지. 준호 알았어? 근데 왜 궁금한 거야 또? 응? 왜 스스로 생각 왜 안 된 거야? 그 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 소취하는 계속 소송 계속 소급조선하고 뭐가 기팔 이런 개념이 안 나오고 나오는 개념이 뭐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 1심의 본안 판결이 있은 다음에 항소심에서 소취했을 때 다시 동일한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발음을 시킨 어이금지, 아이금지. 아이금지, 그렇지. 응? 아이 발음 잘해야 돼. 자, 강의 시작할게. 지금 소송 종료 이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당사자가 행위에 의해서 종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그래도 공식적인 게 판결, 재판에 의해서 종료되는 경우를 이야기하지. 그래서 당사자 행위에 의한 종료는 지금 보면은 10-1의 소외치하, 소외치하에서는 사례형 상당히 많은 쟁점이 있어서 잘 나와. 그 다음에 청구의 포기 인락은 좀 특이한 거지. 원고가 스스로 권리가 자기 거가 없음을 그냥 해서 종료하고, 청구의 인락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 그 자체를 인정해 줌으로써 종료하는 거지. 청구의 인락은 권리 자백, 재판상 자백 요거하고 구별할 때 개념을 이해하면 되지. 청구의 포기 인락도 220조에 보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이 조서가 꾸며지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재판상 화해에는 재소전 화해 개념 가르쳐줬지. 재소전 화해 실무적으로 많이 쓰여. 재소전 화해 실무적으로. 그 다음에 소송하다가 화해. 소송 들어왔는데 소송 진행하다가 화해시키는 거야. 우리가 소송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분쟁 해결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데 이 경우는 소송을 진행하다가 화해를 하고, 화해의 특이한 경우로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것도 있어. 우리가 화해 권고 결정 이런 용어 어제도 한번 뭔가 딴 데서 나왔는데 어떤 때 나왔었냐? 소액사건 심판법에서 소액사건인데 그 다음에 절차는 정식의 판결 절차보다 좀 가벼운데 그래도 그거는 법원이 이렇게 양쪽 얘기를 듣고서 판결을 해주는 절차인데 딱 봤을 때 분쟁이 그렇게 쟁송적이지 않고 그냥 한번 법원이 너 갚아야 된다라고 보내면 될 듯한 이런 경우는 소액사건으로 들어온 것 중에 한 50-60%를 그렇게 처리하는데 이행공고 결정을 법원이 원래 소액사건이지만 재판으로 본다면 소장을 피고한테 보내고 피고가 이제 법정에 와서 서로 싸우게 시키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법원이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보낸다. 이런 개념을 하나 가르쳐줬지. 화해 권고 결정도 그런 얘기네. 뭔가 권고하는 결정. 원래 화해는 이게 법원이 이렇게 중립적으로 이렇게 잘 다독이는 거지 당사자가 이제 양보하는 건데 화해 권고 결정은 화해라는 말을 빌리긴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서로 양보시키는 내용이 있지만
법원이 조금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조금 원래 우리가 ADR이라고 그래서 당사자가 그 분쟁에 있어서 수평적으로 이렇게 양보되고 하는 스스로의 자발적인 건데 화해 권고 결정은 조금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해라라고 딱 하는 그런 느낌이라 그 속성에 법원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나서는 거 아닌가? 그냥 잘만 이렇게 추스려줘서 스스로 이렇게 마무리 짓게 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자가 법원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권고를 해가지고 이게 수평적이 아니라 약간 수직적으로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 하여튼 그런 개념 이해하고 요게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는 거지. 그럼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으니까 461조에 가서 보면 재심의 451조라는 판결의 재심에 준해서 준재심 제도가 있는 거지. 재심 사유. 재심 사유라는 것은 뭔가 이게 판결의 과정에 어마어마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한적인 11가지 사유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정 판결로 기판력이 발생해서 이걸 갖다가 찢어버리면 안 되는 이런 개념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찢을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취소시킬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 판결을. 그러니까 청구 포기 인락과 화해도 일단은 조문상은 220조를 보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재심에 준해서 준재심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이 조문을 본다면 확실히 기판력을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로 인정하는 이 문헌상으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과 달리 요거는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니까 법원이 강행적 공권적으로 뭔가 내려준 제도로서 내려준 이 효력과 당사자 행위에 의한 효력을 똑같이 볼 거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아니다. 기판력을 깨서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론 등이 나와서 기판력을 부정하려는 이런 이론 등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청구의 포기 일락의 10-21 뭐 이런 부분이 청구 포기 조서나 인락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준재심 461조를 근거로 기판력이 있다는 입장이 통설과 판례이다 라는 거지. 통설과 판례. 그러니까 이렇게 기판력이 인정되면 청구 포기 일락을 뭘로 또 연결시키냐면 그 성질을 가서 보면 10-13의 밑에서 두째 줄 볼드체 소송행위로 본다. 통설 판례. 이거하고 또 연결돼. 소송행위로 보는 거고 판결의 경우는 소송행위가 누적돼서 판결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조서화된 거지. 그러니까 이걸 소송행위로 보니까 그게 결론으로 조서화된 게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소송행위가 우리가 그 소송행위의 의사표시의 내가 소송행위 함에 있어서 뭔가 착각을 했다. 이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사기를 쳐서 내가 그런 걸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기당한 거다. 상대방이 나한테 협박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행위를 했다. 라는 게 민법적으로 그 민법에서처럼 취소 무효로 만들 수 있느냐 부분에서 어제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고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계속 그 실체법적인 의사표시의 흠을 반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자 불고려라는 용어를 쓰지. 하자 불고려. 고려하지 않는다. 수송행위에는 실제법에서의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흠을 고려하는 이런 것에서 불고려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앞에서 이미 한번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 그 소송행위 파트가 앞서 보면 나와. 그거랑 연결돼.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여기에서 청구의 포기 일락을 소송행위로 본다. 그러고 그게 이제 논리필연정은 아니지만 그런 전제라고 본다면 기판력도 꼭 논리필연정은 아니지만 기판력서는 이제 조문이 220조나 461조 등에 비춰서 뭐 약간의 연장선상의 의미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사법행위로 만약 소송행위로 보지 않는다면 사법행위로 본다면 만약 청구 포기 일락을 사법행위로 본다면 사법에서 민법 총칙 그런 룰을 적용하면 했다가
뭔가 그런 사유를 잘 주장해서 뒤집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룰에 적용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소송행위다. 그러니까 이쪽서 이걸 갖다 찢어버릴 수 없다. 뒤집을 수 없다. 뭐 이런 맥락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로서 소송상 화해. 그 그림 그려놨네. 재소전화의 소송상 화해. 재소전화의 소송상 화해. 그 다음에 재판 외 화해는 민법에서 여러분 화해 계약으로 배우는 화해. 지금 채권법 강론 다 배웠어? 배우고 있어? 전형 계약 몇 개 있어? 그건 나도 알았어. 재판 외 화해는 그 전형 계약 중에 하나야. 그 사법 계약이잖아. 그럼 계약은 뭐야? 아까 만든 무효 취소 사유 막 주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돼?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할 수도 있지. 그런 개념이 있지. 근데 지금 이 소송상 재판 상황에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지할 수 있느냐? 불이행으로. 그런 게 이번 변호사 시험에도 하나 출제가 됐다라는 걸 얘기해 줬지. 기본적으로 기판력 긍정설의 입장이야, 실무는. 근데 학설은 기판력을 부정하거나 또는 그 약간 절충적으로 그런 하자가 흠이 있으면 기판력을 부정할 수도 있다. 무조건은 아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한적 기판력설 등이 뒤에 화해의 효력에서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10-32 포인트지. 기판력 긍정설, 기판력 부정설, 제한적 기판력설 들인데 실무의 기본적 입장은 기판력 긍정설, 앞에다 무제한이란 말 붙이기도 하는데 제한적 기판력설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 기판력설은 조문은 일단 기판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220조 461조에 비춰서. 그런데 하해가 실체법적으로 그런 흠을 갖고 있다라면 그때까지는 기판력을 인정하는 데 부분에서 안 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한적으로. 그래서 실체법상 유효하는 것을 전제로,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기판력이 인정된다고 본다라는 게, 학설은 오히려 제한적 기판력설이 여기서는 청구포기일락은 소수설인데 학설로는 기판력을 부정하는 게, 근데 이쪽에서는 기판력 부정설도 여기서는 이제 소수설로 써놓은 게 없네. 줄 수 있는데 주로 학설은 여기서는 그 가운데 개념의 제한적 기판력설이 학설로는 더 일반적인 것 같아. 그렇지만 판례는 기본적으로 기판력을 긍정하는 입장이야. 기판력을. 그래서 거기에 어떤 하자 같은 게 있을 때 자기가 화해하는 의사의 이 형성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해놨으면. 그런데 아까 만든 기판력 부정하는 것은 그 당사자의 행위인데 그 의사의 형성에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 찢어버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인 거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 형성 과정에 잘못 있다는 거고, 한편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차원이 틀린 건 그 의사 형성에서 화해함에 있어서 뭐가 잘못 있다는 거고, 화해하는 의사 형성에는 잘못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그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그때는 화해 의사 형성에 잘못은 없지만 이쪽 입장에서 뭐야? 그쪽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쪽 입장에서는 찢어버리고 싶지. 그 심정을 얘기했잖아. 근데 그거는 화해의 의사 형성에 뭔가 미스가 난 건 아니거든. 그냥 그거 강요당한 거나 사기당한 거나 이건 아니고 그거 자체는 잘 됐는데 하여튼 그 내용대로 얘가 안 해주네. 그러면 이제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찢을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도 어떤 논리를 계속 얘기하려고 하냐면 결국 기판력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해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실체법상처럼 채무불이행으로 그런 논의가 나오는데, 하여튼 기판력을 긍정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이행을 안 하니까 강제집행 들어가서 집행권원으로 그냥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럴 바에면 내가 양보 왜 해줬어?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서 기판력을 부정하고 해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화해도 그 법정 성질을 소송행위로 보는 게 이 논리필연정은 아니지만 그 기판력을 긍정함에 있어서 소송행위로 보는. 왜냐면 그걸 사법행위로 보면, 사법상 계약으로 보면 아까 말한 우리가 실질법에서 배우는 그런 논리가 다 통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기판력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기가 쉽지. 근데 지금 소송행위로 본다.
그 다음에 기판력을 긍정한다가 논리 필연적은 아니지만 그런 게 지금 실무적인 입장인 것 같아. 판례는 소송행위설의 입장이다 해서 그런 거를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학설은 여기서도 뒤에 제한적 기판력설이니까 이것도 논리 필연적은 아닌데 여기서 화해계약은 소송행위로 안 보려고 하고 양성설이나 병존설 이런 입장이 있어. 사법행위와 소송행위가 양쪽의 성질을 이렇게 갖고 있다. 양성설, 병존설. 독일적인 용어인데 그 양성, 병존 설명할 수 있겠어? 뭔가 두 개가 짬뽕돼 있다는 건데 사법행위와 소송행위가 짬뽕돼 있는데 양성과 병존, 양성설과 병존설이 달라. 그 속에서도 또 두 개가 지금 뭔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설명돼? 느낌이 어때? 양성과 병존. 그러니까 소송행위냐 사법행위냐 그 다음에 그 절충적 입장으로 두 개가 결부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걸 양성으로 표현하는 입장도 있고 병존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입장인데 그게 좀 틀려. 두 개가 뭔가 이렇게 나타난다. 어감 느낌상. 사법행위와 소송행위가 양성은 두 개가 두 성질을 다 갖고 있다. 병존은 두 성질을 다 병존하고 있다. 설명해봐. 응? 응? 양성은 이게 사법행위고 빨간색 사법행위고 소송행위가 있는데 이게 사법행위설, 이게 소송행위설. 이 두 개가 절충설인데 양성은, 병존은 이거 가지고 병존과 양성 그걸 물리적 결합이라고 할까 화학적 결합일까 이렇게 쓰면 되나? 좀? 그러면 맞나? 그게 더 낫나? 뭔가 하여튼 설명이 어려운데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런 학설들이 막 나오는 거야. 양성. 응? 이중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한 개의 행위로. 병존은 그러니까 두 개의 존재를 인정해. 병존이라는 어감상. 양성은 두 개의 속성이 껴있긴 한데 이렇게 속에서 막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막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양성설은 그냥 하나의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에 가깝고 병존은 두 개가 이렇게 병존하는 뭐 이런 느낌으로 가까운데 하여튼 근데 판례는 소송행위설이다. 그치? 이 화해는 결국 이런 게 소송행위이고 당사자가 이렇게 의사유예한 거니까 처분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걸 화해를 한다라는 건데 민사적인 재산관계는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건데 행정소송 관계나 뭐 이런 등등 또는 회사 관련 이런 소송에서는 화해 같은 걸 인정할 수 있겠느냐가 조금 논란은 돼.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서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무슨 처분을 했는데 뭐 화해해가지고 뭐 법대로 딱 이렇게 취소되거나 막 이게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당사자끼리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처분청하고 일반 시민이 뭔가 화해적으로 해결한다. 그게 공익적인 어떤 이런 사건이었을 때는 해도 되겠는가?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지. 우리 민사사건은 원래 지재산치가 처분하는 거니까 지가 어떻게 처분하든 양쪽 당사자가 상관없는데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객관적 진실을 더 이렇게 따라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뭐 당사자끼리 이렇게 저렇게 하자라고 해서 해도 되는 건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요건에서 조금 나와. 법률 관계가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그다음에 시기는 화해는 소송 계속 중 어느 때나 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소치하도 상고심에 할 수 있지. 그다음에 화해 공고 제도가 하나 있다. 145조 1항에. 그리고 변론기일에 쌍방 당사자가 출석해서 말로 화해를 한다는 취지를 진술하면 그걸 조서에 적는다. 그다음에 화해 조서를 작성한다. 서면에 의한 청구 포기 일락과 마찬가지로 공증받은 서면을 내면은 서면에 의한 화해가 있을 수 있다.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아서, 왜냐하면 청구 포기일락이랑 이 화해 같은 것은 자기 재산권을 처분하는 거니까 서면으로 낼 때는 그 서면이 진짜 자기의 진정한 의사인지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10-28. 그래서 소송이 종료한다. 그런데 기판력까지 인정할 것이냐가 10-30에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10-31에 집행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집행권원이 된다. 어제 집행권원 배울 때 했지. 그 다음에 화해 권고 결정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그 231조에 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화해 권고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그럼 재판상 화해와 마찬가지 효력이니까 231조를 가지고 또 다시 220조까지 연결하면 재판상 화해 이꼴 그 다음에 확정 판결로 또 연결되지. 재판상 화해가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220조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화해 권고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231조. 그 다음에 재판상 화해는 220조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이것도 결국 뭐 일단 기판력이 있는 상황이 되죠. 다만 화해 권고 결정은 2주 이내에 이의할 수 있어. 자기가 싫으면 이의하면 돼. 소액 사건에 있어서의 이행 권고 결정도 2주일 이내 이의하면 이제 싫다고 하면 되고, 지급 명령도 2주일 이내 이의하면 소송으로 되는 거지. 한편 재소전 화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지. 재소전 화해도 소송상 화해랑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 속에서 생각하면 돼. 재소전 화해 개념은 가르쳐줬지. 소제기 전에 화해를 했어. 근데 자기네끼리 화해한 것은 사법상 화해 정도에 불과해서 조금 불안정해, 효력이. 그러니까 판사한테 가서 공정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소송을 낸 게 아니라 소송 제기 전에 뭔가 화해한 걸 가지고 가서 판사한테 공증받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해하면 돼.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역시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는 거지. 하여튼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화해인 소송상 진행하다 한 화해하고는 다르나,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의 면전에서 서로 양보해서 분쟁을 종료시킨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뭔가 타협은 됐는데 그것만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불안정하니까 사법상 화해계약 정도의 의미밖에 없으니까 법원에 가서 법원이 이렇게 그걸 확실하게 해서 소송상 화해와 마찬가지 효력이 있게끔 해주는 제도이다라는 건데, 실무상 많이 쓰여. 이렇게 해서 화해까지 마무리됐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